아이고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를 묻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시원하다. 아 어느덧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추석 연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상훈 씨는?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인데 뭐죠? 영성 식도염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먹고 눕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전, 송편. 송편. 나 너무- 제일 좋아. 맞습니다. 잡채. 수육. 아, 그렇게 해서 막 긴장해갖고 막. 육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넘치지도 않고 딱 요 정도. 그러니까. 마치 뭐같이 저희 꼬리곰탕처럼. 저희 꼬리곰탕 그냥 딱 5문제 깔끔하게. 네. 더도 아니고 덜도 말고. 강의도 1시간짜리 강의 언제 들어요? 그거 직접 와서 압축해갖고. 여러분들 바쁘실 텐데 깔끔하게 압축해서 10분짜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으니까 지식과 정보가 줄줄 넘쳐나지만 절대 흐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찬스가 생겼죠? 네, 지난주에 꽝을 뽑았는데 뽑았는데. 오늘은 찬스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누군가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뜬금없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뜬금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문제가 뜬금없다. 맞아요. 뜬금. 어떻게 찬스를 지금 쓰기는 아깝지 않냐?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진이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네, 근데 흐름을 좀 오케이. 가져가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꽝 뽑으면 평생 무명. 네, 알겠습니다. 제발! 전화 와, 찬스. 전화 찬스 진. 야 잠깐만. 지인 누구? 나 지난번에 김성근 아나운서한테 저거 했는데 제가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누구? 재원. 어. 서울대 국어교육과예요. 야야 전화해야지. 그 민사고 지금 민사고 국어 선생님이에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선생님이야? 네, 네, 서울대 네. 국어교육과 나왔고. 네, 네.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가다가 제발 시간이 없어. 한 명만 한다고. 병아야, 너 통화 돼? 나 지금 녹화 중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 너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뜬금없다. 나 뜬금의 뜻이 뭔지 알아? 아니? 그러면 슬게 얘기하면 안 되고 검색을 네가 검색 좀 해줄래 지금? 스피커폰 한 다음에 녹화 중이야. 서울대 국어교육과라면 아무 상관없고 그냥 검색만. 옛날에 골목 시장에서 이제 그날 시가가 있잖아. 가격이 그날 그래서 그날 거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뜬금이라고 했다. 그날의 거래 기준 시가처럼. 병아야 고맙다. 1분 40초 남았으니까 둘이 근황 토크해. 병아야 여기 옆에 태진이 형 계셔. 그래. 안녕하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문상훈이랑 같이 출연하는 방송인 김태진이라고 하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제일 그 힘들었던 기억이 뭐가 있을까요? 문상훈이랑 예. 이렇게 좀 막 싸우고 몇 달 얘기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막 불편하고. 문상훈 싸움 잘해요? 문상훈이요? 예. 막 힘으로 싸우는 거 말고 사람을 그리고. 지금 제한 시간이 3초 남아가지고 저희 따로 또 전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시가입니다. 골목시장에서 그날에 거래되는 가격, 시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이런 되게 재밌는 거 우리 많이 배운다. 회자되다. 저 회자가 너무 기억에 남고 너무 재밌어요. 나도 회자되다 뜬금없다 이거는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 문제 열나 재밌다. 주세요. 레몬은 서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렌지보다 쓰고 신맛이 강해 맛없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 레몬이 미국 속어로 불량품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레몬 이를 거. 빗대 경제 분야에서는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에 비해 고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렌지 마켓? 일리가 없지. 오렌지가 오렌지 마켓. 일리인데 이것도 과일인가요? 그러면? 맞죠? 과일이죠.
아보카도? 아보카도 마켓? 비밀인가? 이게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네. 애플 마켓. 정답 아보카도 마켓. 정답 멜론 마켓. 정답 호박 마켓. 정답 파인애플 마켓. 수박 마켓. 포도 마켓. 정답 딸기 마켓. 망고 마켓. 두리안 마켓. 아하, 나 알겠다. 키위. 키위 그래요. 마켓. 과일. 과일. 다리가 괜찮아요? 다리 괴사하고 있어요. 다리가 피가 안 통해갖고 썩어가고 있어요. 이거 의가사인데 이거 지금 지금. 깜짝 놀랐네. 야, 과일 다 했어 지금. 아, 야, 지금 정답. 완전 농수산물이야. 피치 마켓. 아, 그렇지, 복숭아. 복숭아. 그렇지, 정답. 와. 야, 마지막에 맞췄네. 야, 과일 사과부터 다 했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아니고. 원래 레몬 마켓은 미국인들이 중고차 시장을 빗대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일컫는 말로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반대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균등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정한 시장을 피치 마켓이라고 부담합니다. 두 문제 남았고 힌트 하나 남았고 하나 맞죠? 남았습니다. 아, 점점 어려워지는데? 오늘 좀 약한데 우리가? 도전해보자.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주세요. 소니의 공동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는 바쁜 출장 일정에도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하는데요. 소니 연구 개발팀에 헤드폰이 있고 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워크맨입니다. 아, 나 이거 써놨는데 맞출 줄 알았네. 어쩐지. 워크맨이 처음부터 워크맨이라고 불린 건 아니었었는데요. 출시 국가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운드 어바웃, 영국에서는 스토우 어웨이라고 불렀는데요. 스웨덴에서 불린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웨덴이요? 영어인 거죠. 난 근데 이 문제 거절할래. 아, 알아도 안 저도 풀래. 안 합니다. 난 일본에 관련해서 아. 얘기조차 하고 싶지가 않아. 얘네가 뭘 만들었건 나는 관련이 없고 얘네의 어떤 그 만들어 놓은 뭐 대기업, 경제 대국 근데 그 힘을 지금 보복을 해버리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맞출래. 저는 뭐 도의적으로 뭐 좀 불쾌한 유감을 표명하며 앞에 맞추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또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문제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No Japan.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스웨덴? 정답? 바이킹맨. 오 그런 접근이 재밌. 찬스 가자. 찬성만 모르겠다. 네, 그냥 내가 깔끔하게 뽑을게. 왜냐면은 하나 둘 하면 스톱해줘. 스톱. 갔다. 이게 뭐야? 찰나 찬스 3회. 이게 뭐야? 확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야? 세 번. 아유 잠시만요. 이거 거꾸로 들고 계셨어요. 썼어요? 글자를? 오른쪽 아래에다 쓰신 거죠? 거꾸로 들고 계시죠? 아니에요? 잠깐 한 번 바꿔. 야, 이거 뭐야? 너무 작게 쓰셨어요. 큐. 봤냐? 네, 저 봤어요. 나 못 봤어.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오케이, 요거였습니다. 세 글자야? 네. 두 개다. 아 근데 이게 어디 있을 건지도 얘기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는 기분만 나쁘고 두 번째 두 번째 했을 때는 감질맛이 나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열이 받고. 새로운 존재를 알게 되고 끝났어요. 그냥 단어가 두 개가 있었구나를. 아니 찬스가 더 벌칙인데 지금. 맞아요. 더 어려운데? 맞아요. 두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정답은. 근데 그 중에 하나 단어는 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단어는 나는 거의 무슨 오른쪽에 뭐 품질 마크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종이에 써 있는. 맞아요. 근데 스타일이란 단어는 저희가 잘 본 거 맞나요? 그건 어차피 보여주신 거니까 스타일을 맞고. 야 프리스타일. 정답 프리스타일. 그랬어요. 아이씨. 너무 아쉽다. 맞출 수 있는데. 마지막 문제 원샷 원킬로 푸는 게 제 소원이에요. 맞아요. 좋은 거 주세요. 제발요.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끼워 넣는 광고 기법을 PPL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측에서는 화면 속에 자사히 상품을 배치,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상품 이미지를 심어 관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고, 영화사나 방송사에서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L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너무 어렵다 이거. 의외로 쉬운 단어인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 단어의 조합인가요? 이게 세 글자잖아요. PPL인데 두 글자죠, 조합이. 두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PP가 한 단어고 L이 한 단어예요. 맞죠? P가 한 단어고 P가 한 단어고 PL이 한 단어구나. 그러면 Power please.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거 쉬울 것 같은데요, 형님? 프로덕션 플레이. PPL 좀 들어오고 그런 문제를 내셔야죠. PPL도 없는데. 저희도 여기 상표 있는 물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상표 없고. 이게 아리수야 뭐야? 초기에 영화 제작 부서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기업이나 정포를 방문해 각 씬에 필요한 소품을 요청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배치 플레이스먼트. 장치는 감독님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거 가리키는 건 줄 알고 그 손가락 보고 발 보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이제 아까 얘처럼 이렇게 물 여기 앞에다 두고 잘 보이게 이거 우리 상품이니까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이거 가서 무조건 아는 체 하겠습니다. 우리 문상훈 너튜브에서 PPL 좀 들어와야 되는데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주십시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우리 회사는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나 새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기업의 CEO가 구성원들에게 종종 이런 연설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죠. 파괴라는 강렬한 단어와 혁신이라는 매력적인 단어가 만나 이루어진 이 말은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건 이 말을 처음 쓴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사용하는 파괴적 혁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파괴적 혁신이란 세계적인 경영학자 크리스텐슨 교수가 창시한 용어입니다. 그는 1997년 혁신 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이 말을 처음 썼는데요. 파괴적 혁신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시장 밑바닥을 공략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적은 자원을 가진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죠. 기존 기업들은 요구 수준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주류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수익성 있는 시장을 노리는 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요. 그러나 초우량 기업들 대부분은 기존 고객과 자신들의 성공에 잡혀 가장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은 간과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 시장에 들어서는 거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제조 원가 수준에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DVD 대여 업체에서 온라인 기반 스트리밍 콘텐츠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넷플릭스도 파괴적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죠. 반대로 미국에서 성공한 월마트는 성공한 원인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 교통이나 소비 환경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처참히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론은 경영진들의 근시안적 사고에 대해 유용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이론입니다. 업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간과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존 기업들이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파괴적 혁신 이론은 성공적이고 훌륭한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유용한 이론이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대응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세심하게 파악하는 거죠. 앞으로 기업들은 또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바로 파괴적 혁신이라는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 예. 이 워딩 자체가 무겁네요, 좀. 이게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네. 되어 있는데 원래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라는 사람이 네. 1995년에 HBR이라고 하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여기서 이제 글을 썼어요.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된다. 처음으로 쓴. 예, 1995년이에요. 파괴적 혁신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모 기업 회장이 말한 이제 만원 빼고 다 바꿔랑 얼추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 2015년에 다시 크리스텐슨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글을 기고를 했는데 오래 쓰네요, 여기다가. 예, 네.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리더나 컨설턴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혁신을 얘기하면 다 파괴라고 그런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지금 상훈 씨가 그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게 그 파괴적 혁신이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파괴라는 말과 혁신이라는 말이 거의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뭐 사장들이나 임원들도 혁신하겠다 그러면 다 파괴 뭐 떠들고 다니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외치는 제대로 좀 알아라. 제대로 좀 알아라.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자, 이제 파괴적 혁신이 뭐냐? 이게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혁신하면 뭐예요? 바꾸는 것. 일단 뭐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파괴적 혁신은 이 좀 조건이 있어요. 작은 기업이 적은 자원을 이용해서 기존 기업에 도전을 하는 어떤 절차 혹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왜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냐면 저가 시장이나 신규 시장에서 아주 볼품없는 상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상품. 자, 예를 들면 만약에 태진 씨가 네. 아주 큰 기업의 CEO야. 근데 회사 근처에 아주 작은 회사가 하나 스타트업이 생긴 거예요. 네, 네. 예전에 태진 씨가 운영하던 그 회사에서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아주 조악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고 가격도 너무나 싸고 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아주 저가라도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한 시장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옷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어디에 가면 또 뭐 몇천 원, 만 원짜리도 있고 맞습니다. 뭐 그런 네. 거잖아요. 제가 지금 스펙트럼은- 입고 있는 거 9,900원에 3장 나오는 건데 아, 그래요? 이거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 티셔츠. 맞아요. 그렇죠. 많이들 사니까. 많이 네, 사니까. 네. 그런 시장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커다란 기업들은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큰 기업을 따라잡게 돼요. 와. 그리고 결국에는 그 큰 기업을 먹어버려요. 시장을 다 장악해버려요. 이게 파괴적 혁신의 이론이에요. 이게 파괴적 혁신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과 다르죠. 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어떤 말이 이 경영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냐면 남이 나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파괴하자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 이노베이터스 솔루션이라는 책에 나왔던 사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10수년 전에 집에 보면 잉크젯 칼라 프린터가 네.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커다란 거. 예. 그죠? 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앱손을 많이 썼어. 앱손. 기억나요? 앱손. 네, 네. 네. 추억의 이름. HP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HP가 가만히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아니 앞으로는 칼라 프린트 시장이 집에서 이 홈 프린트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 프린트를 만들자.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아예 독립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보내듯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너네들은 흑백 프린터 쪽하고는
급지서부터 잉크 만드는 것까지 그 무엇도 협조하지 말아라.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라. 별동 부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회사 아니지만 네네네. 안에다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칼라 프린터가 HP가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십수년 진짜. 전부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말이 남이 나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파괴하자. 근데 이게 한 번도 파괴적 혁신 이론을 읽어보지 않은 양반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파괴적 혁신이 그냥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 정말 몸을 깎는 노력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예,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테슬라 알죠? 테슬라. 네. 테슬라. 저 방송 때 테슬라 한 두세 번 얘기했어요. 네, 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혁신적이잖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상훈 씨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시장이나 저가 시장에서 아주 볼품없는 상품을 만드는 게 파괴적 혁신의 시작이라고.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차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포인트. 시작하자마자 럭셔리 시장으로 정확하지 들어왔잖아요. 않지. 럭셔리 시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크리스텐슨 교수의 2015년 칼럼에 의하면 테슬라의 운명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일반인들은 테슬라 하면 혁신적인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선도한다.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뭐 혁신을 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 모델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라면 다른 럭셔리 브랜드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생산량에서도 밀리고 그다음에 자금력에서도 밀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혁신 기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버도 혁신 기업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 시장을 조금 더 바꿔서 만든 점진적인 시장이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도 사실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인 듯 하지만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를 쓴 교수의 주장에 따른 적합한 기업과는 거리가 먼 거네요. 그 적합한 기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커다란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나 얘네들이 언젠가는 커다란 기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네들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커질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니까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무턱대고 우리는 뭐 파괴적 혁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구호는 아닌 거예요. 사실. 파괴적 혁신의 기업 예시는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애플은 파괴적 혁신 기업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기억해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가지고. 네, 맞아요. 2007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애플이 만든 그 스마트폰이 어떤 시장을 파괴를 하기 시작했냐면 두 가지예요. 첫 연예인 화보, 번째는 스타 화보. 그건 아니죠. 어떤 시장을 파괴했냐면 컴퓨터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에 PC가 없어졌어. 이걸로 다 인터넷 검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예. 인터넷 검색을 하는 컴퓨터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가 있다. 앱스토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아이튠스도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장들은 애플이 시장을 선도한 건 맞죠. 근데 애플이 만들고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과 왜 데스크탑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너무 비싸. 맞아요. 때문에 얘네들은 혁신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파괴적 혁신 모델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기업들은 왜 눈을 뜨고서도 파괴적 혁신 기업이 나타나는 걸 모르느냐? 왜 모를까요? 주변에 직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아까 제가 큰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면 어떨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큰 기업은 보통 고객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많이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네. 어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좀 더 우리는 더 빠른 거, 화면이 좀 더 큰 거, 또 가벼운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위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자동차는 점점 더 안전하고 크고 좋고 싸기도 하고
뭐 그런 차들을 더 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퀄리티를 계속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시장을 만들고 있는 한 기업이 나타나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CEO 입장에서 너무나 제대로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나 마케팅 차원에서 반드시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맞아요. 예. 그다음 그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월스트리트의 주주혁명. 네. 예.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CEO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기업이 어떤 신규 시장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주주가 득달같이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리죠. 할 수 없다고. 네. 예, 빚쟁이는 아니지만 내 회사에 투자를 한 이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인가요? 그 책에서 보면 모든 기업들이 다 채권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플도 그다음에 파이자도 신약 개발하지 않고 신제품 만들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괴 혁신 기업들이 등장을 해도 그 회사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모른 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파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CEO를 포함한 임원, 무슨 뭐 전략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뭐 대충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주제들이 참 많은데 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제조혁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파괴혁신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 플랫폼을 만든 케이스가 있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주제를 그 지금에서 이 얘기를 꺼내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이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체적인 어떤 점진적인 혁신 그런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는 있지만 크리스텐슨 교수가 얘기했던 파괴적, 뭐 우리 스스로 파괴해야 된다 이런 고를 남발하기에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거죠. 현역에 계신 분들이 이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공부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제대로.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단어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쓰기에 표현이. 그러니까 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많이 더 쓰게 되는. 이게 파괴적 혁신이란 단어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또한 그렇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맞아요. 파괴적 혁신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내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어떤 안일했던 사고를 네. 파괴당했어요. 파괴 네. 파괴적 혁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레디 액션. 파괴적 혁신이란 신진 시장 내지는 조악한 시장, 저까지. 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거기서부터 만든 게 큰 대기업을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절차 혹은 과정이죠. 절차 원금 과정에 의해서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받고 이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죠. 한 줄 요약을 잘하네요. 좋습니다. 파괴적 혁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꼬리공탄. 하나, 둘, 셋, 꼬리공탄!